녹화한 걸 올려주던가 할게. 니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못하는 부분들만 짚어줄 거야.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전혀 못 풀어. 그러니까 뭐였냐면 방정식의 기본적인 방정식을 풀이를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죠? 1차 방정식을 이걸 못 풀어. 왜 그런지 알아? 중학교 때는 물론 X에 관해서 1차식이니까 묶어주겠지? 거기까지는 다 하죠. A가 있을 거고 넘어오면 빼기 1일 거고 넘어가면 A일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2일 거고 여기까지 풀지? 근데 100% 아이들이 X가 A-1은 A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거는 틀린 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부분이야. 뭐냐면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X만 문자인 거야. X만 문자인 거지 X를 제외한 A나 B나 다른 문자들은 모두 다 상수 취급인 거야. 그냥 숫자인 거야. 정해져 있는 숫자인 거야. 근데 그 정해져 있는 숫자가 뭔지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나누어줘야 돼. 근데 그 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일단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식으로 니네가 생각을 하고자 한다면, 고등학생이 되고자 한다면 왜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는 겪어봐야지 알아.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해줘야 돼.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매우 내가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답은 X는 얼마 딱 이렇게 써야 돼.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답안지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쓴다요. A-1이 0인 경우와 두 번째 A-1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써줘야 돼. 이렇게 해놓고 1 때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나누는 수는 0이 될 수 없다. 맞죠? 나누는 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A-1이 0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A가 1이었으니까 2인 거죠? 나는 지금 0으로 나눠야 돼. 근데 지금 0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X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럼 저 상태 저 그대로 저 식을 바라본다 했을 때 0 곱하기 어떤 수가 2가 되게 하는 수를 죽었다 깨나도 생각할 수가 없지. 해가 없다 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A-0, 1이 0이면 해가 없다. 그 다음에 A-1이 0이 아니면 이제 0이 아닌 숫자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0이 아닌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양변을 A-1로 나누어서 X는 A-1분의 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냥 함부로 나누면 안 돼. 앞에 있는 숫자가 0이면 못 나눠. 그래서 답안 자체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직각의 문제를 냈거든? 이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 빼고 애들이 다 맞췄어. 이 문제만 못 풀어. 설명을 했는데도 좋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고에서 내가 똑같은 방정식을 배웠지만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왜냐면 니네가 대부분은 중학교 때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 그래서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유를 자꾸 찾으면서 해야 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장 처리를 못해. 일단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1차적으로 X에 관해서 묶어줘야 돼. 그러면서 아둥바둥 하는 거지. 저 X를 어떡하지? 왼쪽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X를 뭘 어떻게 옮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풀고 싶은 거야. 못 풀어. 그냥 쟤를 풀어놔야 돼. 그래서 X에 관해서 다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전개를 하고 플러스 4A에다 마이너스 5였겠죠? 그 다음에 X로 묶어줄 건데 얘는 넘어올 때 플러스 8이 돼서 넘어오죠?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3 이렇게 돼.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4A에다가 더하기 3X가 A 더하기 3. 조금 더 해볼게.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거, 필 같은 것들도 있어야 돼. 뭐 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앞에서 전문제 보고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했다면 그 케이스가 몇 가지가 더 있는 거야. 생각해봐. 첫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답을 작성하는 거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얘가 0인 거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 그때는 얘가 0이겠죠. 세 번째 A가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안 된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3도 아닌 경우.
그쵸?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식으로 쓰면 이 앞에 x 앞에 있는 개수는 0이 되겠죠? 0 곱하기 어떤 수가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야. 이거 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2면 해가 없다 라고 쓰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0 곱하기 어떤 수가 이거 봐봐 0이야. 0 곱하기 어떤 수가 0이 되는 수 이런 것도 항등식이라고요.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호가 성립하면 전부 다 항등식이야. 근데 크게 보면 좌의 모양이랑 우의 모양이 같으면 항등식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이걸 몰아서 써주면 한 문자에 정의를 했을 때 무엇에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 그러면 그 문자 앞의 개수도 0이고 결과도 0인 거야. 그럼 그 문자랑 상관없이 아무 숫자나 갖다 넣을 수 있잖아.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항등식으로 봐주면 돼. 형태로. 그럼 얘도 항등식이라는 소리는 x값이 될 수 있는 수는 무수히 많다. 아니면 모든 실수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었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약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분을 시켜주고 나면 x는 a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정상적인 근을 갖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애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 이렇게 되면 불능, 해가 없다. 이렇게 되면 부정이 낫의 뜻이 아니야. 부정,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불능, 부정, 정상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학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불능이라고 하고 얘를 부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친구를 정상적인 근이다라고 해서 정상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앞에 개수가 0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올라오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x 앞에 개수가 0인 경우에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심각한 거고 지금. 근데 요즘은 대부분 애들이 그래. 그래서 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써. 왜냐면 답을 하나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네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의 고등과정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 문자 앞에 숫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 앞에 숫자는 조심해서 문자 앞에 x 앞에 이렇게 문자 앞에 개수가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얘네들은 일단은 그냥 숫자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숫자 그대로 믿으면 돼. 근데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근거가.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은 다 나누어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뭐 숫자 바꾸기나 개념 넓히기나 이런 것들도 다 풀었어 어제 그러면? 숙제로 5개 하고. 근데 선생님하고 얘기도 좀 해야겠다. 앞에서 뭐 내가 진도에 상관없이 좀 도와주라고는 했는데 앞에만 계속할 수는 또 없잖아. 딱 중요한 단원들을 그럼 내가 좀 찝어서 이번에 강의식 했으면 뒤에 이제 바로 복소수나 뭐 이렇게 애들 나머지 정리 어려워하니까 나머지 정리 시켜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 해달라고 하고 해서 혼자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넘겨주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주로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다시 풀 때 반드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리하라고? 또 수업 시간에도 그래.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정신이 놔서 그래. 수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니? 내가 한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어느 한순간 정신을 놨어. 그럼 그 문제는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찍는 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정신을 놓지 마. 내가 볼 때 애들 정신 놔서 모르는 거야, 그거는.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래. 그러면 이거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되겠어? 나중에 폼을 0 곱하기 어떤 수는 0. 그래서 x 관련된 거 다 이쪽 보내서 묶어주고 이쪽에 상수 부분만 다 남겨주고 했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도 0 만들고 곱하기 x는 앞에 숫자 부분도 다 0이 되게 그런 수를 찾는 거야.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개념 넓히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숙제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개념 넓히기 부분 안 해도 돼. 그리고 뒤에 있는 기본다지 실력 따지기에서도 기본다지까지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예제 2번에서는 새로
중학교 때 봤던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의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생긴 게 2차 방정식 모양 자체는 같아.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 1번, 4번 루트가 등장했죠.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정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 뭐 내용도 내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예제를 보면서 그때 필요한 개념들을 갖다 넣어줄게. 여기에서 이 예제를 낸 이유는 새롭게 이제 곱셈 공식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우리가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얘가 2차 방정식인지 그냥 방정식인지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a가 기본적으로 0이 아니란 소리야. 근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 만약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 이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내가 문제를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 곱셈 공식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x가 아마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었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부분이 저 루트 안에 있으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었는데 얘가 양수가 돼야지 우리가 근을 갖는다 표현을 했었어. 0 또는 음수가 되면 저건 해가 없어라고 했지만 지금 일단 해가 없는 게 아니야.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그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루트 안의 값이 음수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부터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허수인 거죠. i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i 제곱으로 보게 되면 얘가 i 제곱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고 표현을 해야지 이거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야.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지. 이게 근을 갖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달라지는 것만 얘기할게. 나머지는 같아. 두 허근. 중근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오지 않았었어.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에 두 개의 근,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인데 이 두 근을 이렇게 더해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알파와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루트 d라고 쓸게. 요거랑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쓸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그 다음에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d였겠죠? 그럼 둘이 더하고 나면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았죠?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근을 이렇게 곱해볼게.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4a 제곱분의 b 제곱에서 요거 루트 안에 있는 거 제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4ac. 요거 정리하고 나니까 a분의 c 나왔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개수만 가지고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두 근의 합을 걸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두 근의 곱을 구했더니 플러스 a분의 c였어.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는 거야. 어느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얘 보고 읽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붙이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읽고 곱일 때는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5 두 근의 곱은 그냥 4분의 3 이게 익숙해져야 돼. 두 근의 합은 2분의 루트 3 두 근의 곱은 1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이제 요게 익숙해질 때 합곱이. 근데 이게 3차식에도 마찬가지예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1차 방정식 근 몇 개였어요? 한 개였죠? 2차 방정식 근 2개죠? 3차 방정식은 3개. 그래서 3차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써볼게요. 왜냐면 3차 방정식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고차 방정식 있는 그때가 3차 방정식 근거계에서 연결을 하거든.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도 하나씩 이렇게 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형태는 2개를 이제 곱해서 더했잖아. 3차 방정식 근이 이렇게 3개가 있다면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은 얘랑 달라지게 3개를 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곱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갔을 때 하나씩 더할 수 있고요. 2개씩 곱해서 더할 수 있고 3개니까 3개를 다 곱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3개를 곱해서 더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더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개수를 분배하는 식이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더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2개를 곱해서 더했어 그러면 a분의 c가 되는 거고 3개를 곱해서 더했다 그러면 또다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마, 뿔, 다시 마. 그래서 맞불 이런 관계인데 사실은 이게 10개, 100개가 돼도 마찬가지야. 4차 방정식이 돼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관계에서 맞불 하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곱해서 전개해주는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는 언제 반드시 써야 되냐면 합과 곱이 나타나져 있으면 이건 100%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로 푸는 거야. 합과 곱이 있었을 때. 그래서 물론 얘가 2차 방정식 풀려고 들어왔긴 하지만 보여줄게요. 문제에서 그냥 책 안 봐도 돼. 이걸로 봐도 돼. 봐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우리가 곱셈 공식 전개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100%야. 이건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3이다를 이용해서 얘네들 곱셈 공식 식변형 이용해서 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저거를 꼭 알아야 돼. 근데 일단은 지금의 주 목적은 이걸 하자는 거잖아.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2차 함수보다 2차 방정식 하려고 하는 이유도 2차 함수는 3학년 1학기 2차 함수 내용이랑 똑같아. 꼭지점 구할 수 있죠. 2차식을 보고서 우리가 사실 2차 방정식이랑 함수랑 똑같은 거잖아. 요게 y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표준형 바꾸는 거 있잖아. 평이동하는 거 꼭지점 잡고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얘가 더 중요해.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전문대로 지금 못 들어가 하나 더 해야 되는 애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판별식까지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b의 값이 2b-에서 1차 계수가 짝수인 경우가 있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방정식에서 보니까 해당하는 게 3번이네요. 3번식 같은 경우에는 3x제곱 더하기 2x 해가지고 1차 계수가 짝수죠?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지금 이 근의 공식의 b 자리에다가 2b-를 갖다 넣어볼게.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러면 저 루트 안에 있는 4가 밖으로 나오면 얼마가 돼서 나오죠? 루트 안에 4는 뭐가 돼서 나와? 네. 그래서 2가 돼서 나오니까 약분이 될 것 같은 삘이 들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됐어. 그럼 이 다 약분하면 결론 또 다른 근의 공식이 나왔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프라임이죠.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의 형태도 달라져. 이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지만 우리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4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4분의 1로 줄어든 거야. 하품할 시간도 없어. 지금 그동안 용결만 돼 지금. 4분의 D라고 써야 돼. 그래서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또 다른 근해 공식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거에 합당한 판별식도 또 다르게 생긴 거야. 근데 4분의 1로 지금 줄은 거잖아. 4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의미고,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눈에 익어야 돼. 내가 쓰는 게 B'이라면 B'이라는 건 이 1차항 개수의 딱 절반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에 대한 절반값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근해 공식 바로 넣어볼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은 약분을 덜 해도 돼. 그래서 식이 훨씬 더 단순화되는 거. 그래서 저거를 꼭 할 수 있어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그냥 익숙해져야 돼. 근각 계산한 게 이거 두 분의 합 얼마라고요? 두 분의 합이 네, 알파 플러스 베타. 마! 2분의 루트 3. 그게 이제 자다가도 계속 돼야 돼. 앞으로는 그거 가지고 푸는 게 방정식 2차 방정식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판별식 아니면 근각계수 관계야. 그리고 아까도 3차 방정식도 했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근각계수 관계를 푸는 게 70% 이상이야. 그래서 걔네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3번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1번하고 4번 문제를 해결을 해볼게. 1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조금 더 단순해. 4번은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 형태로 뭔가 풀 수 없겠죠. 자신이 없지. 그러면 뭐가 문제? 근해 공식에 넣으면 돼. 그냥 근해 공식 갖다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 B의 제곱 마이너스 2, 4, 16이야 그러면? 아무튼 음수가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I를 써서 표현하면 돼. 이게 13 그러면 I 해서 마이너스가 I가 돼서 나오면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지 해가 없다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도 그냥 근해 공식에 넣어가지고 풀면 되고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때는 I가 붙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그러면 될 거고 1번은 근해 공식에 넣어도 안 돼. 한번 넣어볼까? 왜냐하면 상수항에 지금 여기는 1차 항에 루트가 있지만 얘는 상수항에 루트가 있어. 그래서 상수항에 루트가 있는 애는 그냥 근해 공식에 넣어서는 안 돼. 한번 그냥 이것도 실험이야. 해보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하면서 A, C 하면서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이런 거 죽어들게는 본 적이 없지. 이중분해라고 해서 옛날 우리는 배웠어. 근데 이제 안 배워. 그럼 저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관찰을 잘해야 돼. 이거는 경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해. 그래서 조금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연습을 꼭 해봐야 돼.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를 정리를 해볼게. 1차 항에 루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가 1차 항에 있을 때, 2차 항에 있을 때, 3차 항에 있을 때 다르거든. 일단 그러니까 상수항에 있을 때 1차 항에 있을 때는 근해 공식에 넣어. 상수항에 있을 때는 다음처럼 표시한다.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얘를 억지로 한번 분리를 좀 해보는 거야. 루트 2에 2라는 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죠? 더하기 1, 빼기 1이라고 써야 되나?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 저거 루트 2로 어떻게 묶을 생각을 해요? 힌트는 이거야. 2가 반복돼서 나오죠? 3, 루트 3이었어.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면 그때는 루트 3으로 묶는 거야. 4, 2야. 그러면 그때도 루트 2로 묶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재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다라는 거 이용을 했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 루트 2 마이너스 1에 루트 2야. 그럼 마이너스를 어딘가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남기 위해서는 여기다 붙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크로스 곱해서 이렇게 합이 나오죠? 그래서 x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 그럼 보이지? 인수분해 됐잖아. 곱해서 나온 애고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랑 x가 루트 2다 x 두 개를 푸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예 풀세트로 가볼게요. 좀 얘는 뭐가 문제게요? 지금 세 개 루트가 있는 세 개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상수항에 루트 있을 때 뭐 하더라고? 근해 공식. 1창에 루트 있을 때는 묶어서 재정의했죠? 그치? 마지막 남은 건 2차지. 2창에 루트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야. 그치? 지금 얘네가 물론 상수항이나 여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2창에 루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에 루트 있을 때, 1창에 루트 있을 때, 상수항에 루트 있을 때 근해 공식, 1창에 루트 있을 때 재정의, 2창에 루트 있을 때는 2차항을 켤레수, 그러니까 루트 부분에 부호 바뀌는 걸 켤레수로 가거든? 우리가 용어야.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부터 이제 복수수, 허수수 또 나와.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켤레수. 그러니까 켤레, 루트에 대한 켤레야. 왜냐면 근해 공식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잖아. 플러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런 관계를 우리가 켤레수라고 해. 근데 우리가 근해 공식에서 이제 허수도 나오기 시작했지? 그래서 허수도 켤레수가 있어. 허수도 2 마이너스 i에 대한 켤레수는 2 더하기 i야. 그래서 근이 하나가 2 더하기 루트 3이면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 하나가 2 마이너스 i면 다른 하나는 2 플러스 i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립되는 바인 거고 일단은 이 2차항이 루트인 경우 푸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하면 루트가 상수항에 있건 1차항에 있건 2차항에 있건 나는 풀 수가 있어. 근데 100% 이거 내가 보여줬지만 네가 집에 가서 안 하잖아? 말짱도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중요하니까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내가 왜 설명하겠니? 알고 있는 것과 안 알고 있는 게 다르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여기서 켤레수를 곱하는 거죠. 즉 원래 켤레수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를 곱하는 거긴 하거든. 근데 나는 어차피 루트 3 더하기를 곱해도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합차 공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루트 3 더하기를 곱해도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켤레수를 곱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순서가 저렇게 나와서 나는 양변에다가 그냥 루트 3 더하기 2를 곱할 거야. 응? 켤레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양변에다 곱하는 거야. 합차 공식에 의해서 2x 제곱이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합차 공식, 그러니까 이건 양변에 곱한 거니까 루트 3 더하기 1에다가 2x 이렇게 했었고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얘가 하나는 3 전개를 좀 해볼게요. 3 마이너스 루트 3 이거를 곱해서 얘가 나오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루트 3이 있는 거지.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는 루트 3 더하기 1이었어. 2를 여기다가 곱하면 마이너스가 아니었구나.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안타깝다. 그러면 전개해야죠. 얘가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로 하려고 했는데 안 보여. 그러면 전개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3루트 3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빼기 3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없어지니까 2루트 3이네. 2루트 3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니까 2루트 3만 나왔다고. 맞지 않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루트 3 더하기 2가 나오니까 이거를 얘가 2 곱하기 1 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지? 2
더하기 2 루트 3이잖아. 얘가 2 더하기 2 루트 3. 그래서 2x 더하기 2 루트 3. 2로 뺄 수 있었구나. x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요 2 빼가지고 이제 방정식 푸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상수항의 루트가 있어. 근해 공식 상수항에만 있으면 1차항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재정의해서 풀었죠? 2가 보이면 루트 2로 묶었고 3이 보이면 루트 3으로 묶어서 다시 해서 재정의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2차 항에 루트가 있을 때에는 이때는 켤레수 내지는 합차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수를 양변에 곱해서 2차 항 개수가 적어도 루트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 방법을 쓰면 머리 조금만 굴리면 이제 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루트가 보일 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조금 이제 네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뭘 네가 알아야 되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앞단원에서 지금 할 때 중요하게 이제 설명한 게 1번 근해 공식, 짝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해가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문자로 되어 있을 때 x 앞에 계수가 문자일 때는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풀었다. 불능 해가 없다. 0 곱하기 어떤 수였는데 0이 아닌 수가 나온 거야. 부정 0 곱하기 어떤 수 했더니 0이 나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정상적인 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놔야 돼.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못 알아들어. 진짜 참 머리 쓰면 다 알아듣는 거지. 지네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내가 푸는 방법을 기억하고 싶어. 그러면 절대값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경우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푼다. 절대값 안이 0보다 크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고 그냥 나오는 거고 절대값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게 그냥 원리기는 해. 그리고는 저 범위 안에 해당하는 해가 안 나왔을 때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하기 이게 오리지널 방법이니까 x가 1 이상인 경우와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지금 하나 있는 케이스거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점이 항상 얘인 거야. 그래서 얘가 1보다 큰 경우랑 1 이상인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해서 나눠서 풀면 1보다 큰 i 같은 경우에 절대값 벗길 때 그대로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1은 0. 이 i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이니까 x가 1이라는 값이 나왔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야. 내가 1을 갖다 넣었을 때 1이 1 이상에 해당하죠. 저 범위 안에 있어. 그러면 저 1을 취하면 돼. 근데 만약에 저 범위 안에 없어. 그럼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되고 빼기 1이니까 얘는 해가 바로 안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붙어 나오면 플러스 되고 맞죠? 그러면 근해 공식에 나올게. x는 2a분의 짝수 공식 쓰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이렇게 됐네.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였어. 둘 다 1보다 작네. 그럼 둘 다 해당할 것 같으면 둘 다 갖다 넣어주면 돼. 이렇게 잘못 봤나? 왜 이렇게 낯설지? 답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잖아. 그럼 플러스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는구나. 어쩐지. 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1, 3, 뿔 마니까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거든. 이 중에서 버려야 되는 애. 범위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 애들 전부 다 답은 아니야. 1보다 작아야 된다 했는데 얘 여기서 1은 안 되는 거죠.
1보다 작다 보자. 그럼 이런 애 버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버려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1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그러면 선생님 얘도 그냥 0보다 큰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도 돼. 근데 쟤는 다른 성질 하나 쓸 수가 있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팁처럼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우리가 어떤 건 수를 제곱하나 절대값을 제곱하나 어차피 플러스니까 얘네는 똑같은 수야.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절대값 x가 보이는데 x제곱이 보이지? 그래서 이 x제곱을 마치 절대값 x를 제곱했다라고 놓고서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쟤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2는 0 되니까 3, 4, 마 뿔이야. 그럼 다시 여기서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 취급했더니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 또는 절대값 x가 4가 나왔어. 뭘 버려야 되겠니? 절대값.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잖아.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 없다? 그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사실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은 있죠. 하지만 연결이 끊기는 거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버려. 그래서 절대값의 4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4도 있고 플러스 4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면 돼. 그래서 요 예제 3번에서 앞에 있는 아이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애들도 갖다 쓰지만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애들은 그 수가 0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로 나눠서 풀면 돼. 얘도 범위로 쓰는 수밖에 없죠. 2분의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이렇게 해서 나눠서 풀어야 되고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데 가우스 기호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나는 페르마 아니 좀 독하면 안 돼. 난 페르마 거기가 되게 잘하는 애들만 다니는 줄 알았어. 저 엄청 빡세게 시키는 거 진짜 막 영재 애들만 다니는 그런 학원인 줄 알았었어. 내가 이전에 알던 페르마는 그런 거였거든. 근데 그것도 프랜차이즈 학원이죠. 많이 바뀐 것 같아. 내가 본 민기와 니는 영재가 아니잖아 우리가. 가우스 기호의 뜻을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가우스 기호는 우리가 모든 수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되어 있어. 그거를 처음 알게 된 게 중3 때야. 중3 때 루트를 배우면서 모든 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을 나타내야 되는데 얘가 수단하지 않은 무한소수였었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을 이렇게 나타냈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거기서 니가 간과하겠어. 이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아이는 모든 수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가 0 이상 1 미만이 돼.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니까 생각을 안 했던 거요라고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는 아이들도 이 얘기를 하면은 까무라지더라. 마이너스 5.9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9인 거죠? 소수분이 얼마니? 그러면 0.9. 아니죠. 혹은 마이너스 0.9. 안 돼. 소수분은 0.1이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음수란 말이 없죠. 그래서 다시 너의 상식을 깨야 돼. 소수 부분은 음수가 될 수 없어. 소수 부분이라 함은 음수는 안 돼. 양수를 해야 돼. 그러면 전체적인 값이 바뀌지 않으면서 얘를 양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야. 더하기 1 빼기 1이죠. 그러면 모양은 얘가 0.1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정수 부분도 이상해. 정수 부분도 마이너스 6인 거고 소수 부분은 0.1이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우스 기호가 뜻하는 게
사실 저기서 이상했던 저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뜻이야. 정확한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우리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수 부분인 거야. 그게 가우스 기호야. 그래서 저기에서 만약에 네가 마이너스 5.9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가우스 기호야.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생긴 애를 문제집마다 많이 볼 거야.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우스 기호는 시험 문제 안 낸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다 빼고 풀거든? 그러면 뭐 학교 시험 보고 끝나는 거지 뭐. 근데 빼고 그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 가우스 기호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정수 부분이랑 뜻을 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빼놓고 공부한다는 생각하면 나한테 진짜 의도 맞아. 나는 빼놓고서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단 말이야. 교과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빼놓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는 거야. y는 가우스 x를. 그러면 어떤 값을 갖다가 넣더라도 우리가 정수 부분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읽기만 하면 0에서 1 사이에선 0 이상 1 미만이야. 정수 부분 얼마?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1에서 2 사이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예쁜 계단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계속 계단. 그럼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같은 것들 읽을 수 있어. 음수가 됐을 때는 정수 부분 찾는 게 좀 힘들거든. 근데 마이너스 3.2에 대한 가우스 값을 알고 싶어. 그럼 읽어보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보다 하나 더 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네. 이상 미만. 그러면 마이너스 3.2는 여기에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대략 요쯤에 있겠죠? 그거에 대한 정수 부분 나타내는 건 얘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해서 읽으면 돼. 그러면 표면적으로 읽는 거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런 뜻을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응? 뭐 그래서 꼭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우스 기호 값을 이런 아이를 지금 이거 풀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가우스 기호의 값이 달라. 왜냐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얘가 0인 거고 이때 가우스 x는 1인 거거든. 그래서 푸는 방정식도 달라져. 2x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걸 풀어야 되고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0인 걸 풀어야 돼. 그렇잖아. 얘가 1이었으니까 저기다 얘를 1 갖다 놓는 거거든.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문자를 가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걸 풀면 좀 참아. 어쩔 수 없어. 얘가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 범위가 아니네. 음수 갖다가 버리는 거야. 얘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음수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애만 갖다가 놓으면 풀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네가 힘드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판별식이잖아. b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냐?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란 두 허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래서 할 수 있어. 다만 짝수 판별식, 짝수 근해 공식 이거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이다. 대신에 봐봐. 보면 이렇게 짝수가 등장하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는 게 좋아. 그래서 걔를 꼭 외워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것도 짝수 판별식 쓴 거죠.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나 중근이란 말이나 함수에서는 x축에 접한다는 말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뜻. x축에 접한다. 중근. 완전 제곱식. 다 똑같은 뜻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판별식 0이다. 중근, 완전 제곱식, x축에 접한다. 얘기해보니까 그러네.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방정식 얘네들을 다 하나로 봐야 돼. 어차피 다 함수야. 그래서 걔네들이 다 똑같은 아이들인 것이 별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얘도 일단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서 우리가 다음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돼. 직각이 문제라고 우리 어제 이제 함수 집도 한번 월요일반 나간 애들이 못 풀면 집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도 수업을 하고 직각이 문제 풀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근각에서 게 아까 했죠? 더해서 곱해서 그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봐봐. 그러면 여기서 합 얼마? 이거는 되자. 합 세팅을 해놓은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식변형한 거 공부한 지 어제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아. 그쵸? 갖다 넣으면 되잖아.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 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어차피 이항하는 거잖아. 원래 완전 세제곱 공식을 가지고 이항을 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3알파 제곱 베타 3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의 세제곱 이거였던 거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3알파 베타로 묶어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항시킨 거야. 그래서 그냥 공식 한 개 알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활용을 하면 돼. 그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어차피 완전 제곱식 공식에서 나온 거라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데 안 되면 뭐 외워야죠. 얘네들은 알파 베타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또 됐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파 제곱에 베타 분의 1이고 베타 제곱에 알파 분의 1이 있네. 통분하면 돼. 이제는 정 안 되면 그냥 통분하면 되고 그렇잖아.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1인데 알파 베타를 알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었지. 여기 보니까 더한 거 곱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베타 분의 베타 더하기 1인 거네. 근데 이걸 다시 쓰면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전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에 베타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있는 거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그냥 전개하면 돼.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의 근이었어. 그러면 알파 제곱을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이었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을 0이라고 봐도 돼요. 그쵸? 그러면 요식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3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3알파 마이너스 1을 갖다 넣는 거야. 그럼 3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5알파니까 3알파, 5알파, 8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과 더하기 1이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갖다 넣어서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있는 시계값을 갖다 넣어서 푼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념 넓이는 잘 못하겠으면 빼면 되고. 그리고 예제 8번처럼 이제 방정식을 생성하는 거는 중학교 때 해봤어. 두 근의 차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게. 근과 계수 관계 아까 했죠? 설정을 하되 두 근의 차가 1에 그러면 하나가 알파야. 그러면 하나는 알파 더하기 2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다 이렇게 이제 놓을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근과 계수 관계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지금? 요건데 두 근의 합이 읽어봐.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베타를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가 읽으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니까. 근과 계수는 게 1분의 마이너스 붙여서 읽으라니까. 오빠 이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요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이것만 해도 건지는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어때요? 아까 했잖아. 한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어떤 d였고,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얼마 d였어. 그러니까 둘이 더해봐. 2a분의 마이너스 2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그럼 둘이 곱했을 때 합자 공식 쓰면 이때는 a분의 c가 나와.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그대로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한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그러면 뭐가 나오냐? 4 보여? 네. 그래서 알파 값을 그냥 바로 찾는 거야. 한 근이 그러면 1이면 다른 한 근은 지금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K 값은 이제 어떻게 찾냐면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전체가 이제 상수니까 두 근의 곱이 K-1로 보이죠? 그래서 둘이 곱한 게 지금 두 근이 나와 있잖아. 두 근의 곱 1 곱하기 3 한 개 K-1이었던 거야. 그래서 K 값은 4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근 제곱의 합이 6이다 했으니까 일단 세팅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베타가 K-1이었지? 아직 K 값 못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 6이라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였던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16,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요거 계산하면 K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변형이었어. 분필 신기하지? 나 애들이랑 수업하려고 어제 샀는데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되면 우리 딸들한테 다 줄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만 쓸 거야. 어린이 바닥 그리기 용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짝수 공식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꼴에 방정식 풀 때 0일 때랑 0이 할 때랑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풀었던 거랑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서 알파의 범위를 나눠서 풀었던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식으로 다시 오면 두 근의 합과 근과 계수 관계 있었던 거잖아. 합과하고 마이너스 a분의 b다 a분의 c다 꿀 이렇게 해서 기억했던 거. 합과고 꼭 기억해야 되고 다섯 번째 판별식. 이것도 그냥 판별식과 짝수 판별식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꼭 기억해야 되는 걸로 갔을 때 얘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해. 그랬을 때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2차 방정식을 생성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원리만 설명을 할게.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면 두 근을 할 때, 해를 할 때 우리가 방정식을 역추적하는 거야. 해를 가지고서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에 곱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방정식을 만들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거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3.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이 두 개의 근이 되는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방정식 두 근의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합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2를 묶이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죠? 요거 x 플러스 곱 4 알파 베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6x 곱한 게 1이었으니까 더하기 4는 1. 이러면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
근데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니라 2였어.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 계수가 2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지금 내가 최고차 계수가 1인 방정식을 구했어. 근데 나는 최고차 계수가 2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식에다가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2x 제곱 26 12x에 2 4 8이 0 되잖아.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x제곱에 마이너스 합 둘이 더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가 됐죠? x 플러스 9. 왜요? 이따 다시 와주세요. 아 기다려. 아니, 나가서 지금- sit down. 여기까지 하고 나갈 테니까 sit down. 기다려. 그럼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갖다가 그냥 넣으면 돼. 이것도 넣을 수 있어. 그럼 얘도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요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내가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만 싹 풀고 가면 돼. 내가 그 개념 오늘 이 시간에는 직각의 문제를 안 풀 테니까 이따 직각의 문제는 저녁 때 경험을 시켜줄 테니까 지금 그것만 해.